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출가를 해서 출가하기 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제 권해서 불교를 이제 하면서 그 전에는 기독교 학교를 다녀서 주일학교 선생을 했어요. 새벽기도도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부처님한테 이제 기일을 하게 돼서 출가를 했어요. 제가 처음 한 건 뭐냐면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 수련장이 있어요. 수련원이.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거기 이제 경기도 하성에 거기 수련원을 저희 은사 스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만들어 갖고 그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수련회를 하면서 그 문제 아이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중동에 돈 벌러 가고 이제 안 계시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이제 학교에서 목소리도 크고 기운 쓴 형아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형아들이 야 교도소 가면 별다는 일이야 이렇게 시킨 거예요. 얘가 나쁜 짓을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마음이 아파서 중동에 나와서 이제 저희한테 상담을 해갖고 그 아이를 기도도 시키고 수련을 시켜서 그 아이가 학교를 졸업할 때는 모범학생으로 졸업을 하고 상급 학교는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를. 학교 교장 선생님이 천주교 신자인데 너무 머리 아픈 아이를 모범생을 만들어주니까 고맙다고 이제 우리한테 와서 아이들 이제 교육을 맡아달라 그래서 학교에 가서 이제 아이들한테 뭐 부모 은진경 강의도 하고 애들이 절에도 오면서 그 학교가 3년 내리 그 시골 학교가 경기도에서 우수 학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저기 경기도에서 아니 이렇게 말썽만 학교가 어떻게 이렇게 모범학교가 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스님이 와서 법문도 해주고 애들이 절에도 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 마음 아픈 아이들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막 좋아지니까 전국의 아이들이 밀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왔다 가면 새로운 아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싸움을 한다든가 물건이 없어진다든가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밀듯이 밀려와서 그 오면은 이제 뭐 300명 뭐 오면 뭐 스테이크까지 뭐 400~500명이 500명이면 700~800명이 움직이면서 마당에 텐트를 치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가고 나면 뭐 청소하고 이부자리 뭐 베개속까지 빨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남학생이 자던 방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냄새가 나서. 너무나 냄새가 나서. 저는 아들을 키우는 엄마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예. 그거 빨래 빨아갖고 끼우는 것도 일이고 빼는 것도 일이고 바로 몇백 개를 하면은 곱하기 4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청소하고 그러면 이제 2~3일 동안 빨래 빨아서 세탁기 7~8개 돌려서 빨래 빨고 하다 보면 또다시 수련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냥 어찌든 시설에 이런 아이들이 오면 저희가 24시간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돈을 다 수거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뭐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집에 가기도 하고 또 나가서 이제 막 물건을 사서 먹어요. 예. 근데 뭘 갖다 놨냐면 부탄가스를 갖다가 넣은 거예요. 산에다가. 이거 번호도 없는데 부탄가스가 왜 여기 있을까 봤더니 마약을 하는 아이들이니까 부탄가스를 눌러서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집중적으로 그 아이들한테 이제 돈을 다 이제 우리가 오면은 모든 물건을 다 이제 꺼내서 돈을 수거해서 갈 때 돈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못 가잖아. 회비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예, 이제 그 아이들이 계속 좋아져서 그 수련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이제 예, 쓰러지게 돼서 이제 간경화로 1년뿐이 못 산다고 내는 환자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음식을 갖고 제가 논문을 썼는데 부처님이 음식이 약이라 그랬고 또 어떻게 먹어야 되고 막 이런 말씀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논문을 썼지만 내게 안 됐을 때 제가 1년 동안 그 음식을 바꾸면서 향채를 만들어서 진짜 죽음의 문터지가 아무도 저가 산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뭐 얼굴은 막 시커멓게 기미가 끼고 뭔 얼굴에 뭐가 나와서 등글개로 맨날 등을 끌고
10분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3번을 쉬어야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많이 힘들 때 어머니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불효는 안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저녁 기도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세요. 어머니보다 먼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음식을 다 바꾸면서 제가 1년 만에 향채를 만들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고, 그래서 나 같은 환자를 만들지 않아야겠구나. 그리고 저런 비행 청소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부처님의 음식의 지혜를 사람들과 소통하고 나눠야겠구나. 그래서 음식 수행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힘들 때 나는 그래도 부처님을 원망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지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서 그것 때문에 제가 94년부터 이제 BTN 방송에 출연하게 됐고, 불교 방송은 제가 92년도에 라디오 방송을 하게 되면서 30년 동안을 진짜 밤낮 없이 진짜 뭐 계속 달리기 일을 했어요. 또 이제 명장 1호도 받고, 또 이제 스님이지만 차관급의 소임자 한직진흥 의사상도 살았고,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라서 또 스님 중에 많이 안 받는 보관문화원장도 받았고 등등이 어쨌든 그렇지만 제가 그걸 받고 싶어서 뭘 하고 싶었다 한 게 아니라 그냥 방송에서 내주고 상도 주고 그런 칭호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힘들 때 내가 진짜 긍정적으로 마음으로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고 수행을 이루어서 그 30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가장 힘들 때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 그리고 30년이 흘렀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제가 이제 그 막 불이 났을 때 지방에 출장을 갔다가 제가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저한테 이제 코로나가 왔었어요. 다큐를 찍으러 다닐 때인데 그 다큐 찍는 친구는 이제 콜롬비아 대학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유학을 가서 이제 디스커버리는 때 영상을 찍는 친구였는데 몸이 약한데 머리가 좋아. 근데 막 외국 친구들이 막 너 뭐 김치 먹는 냄새나는 김치 먹는 뭐 한국 아이 뭐 이러면 자기를 무시하니까 자기가 뭐든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주짓수 그 운동을 하는데 자기가 등치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니까 항상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딱 얘를 이제 골탕 먹이려고 미쳐서 딱 팀을 짜갖고 그걸 하면서 디스크를 터치 놓을 정도로 그렇게 얘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쳤으니까 운동을 못하고 고민을 하면서 내가 한국 사람으로 뭘 어떻게 해야지 이 우리 문화를 알릴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이제 모여서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계속 전쟁을 하고 환경 문제에서부터 지구온난화서부터 아픈 사람 너무 많고 너무나 비행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친구들이 다 얘기를 안 난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친구도 많고 너무 절망적이다. 우리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우연히 제 책을 읽게 됐대요.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이 한국의 사찰 음식이란 말로 전쟁도 막을 수 있고 아픈 사람도 치유할 수 있고 온난화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설득해갖고 책을 그냥 밑줄을 쳐갖고 스티커를 막 붙여갖고 그러고 저를 찾아왔어요. 세상의 답이 저는 사치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다큐를 찍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나이도 어리고 또 고등학교 가니까 불교도 잘 모르고 우리 문화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어린 스님들이 아니 나이가 저렇게 어린데 네 깊은 이 사찰을 어떻게 아느냐 물어서 막 큰 스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친구가 이 영상을 찍어서 뭐 돈을 벌지 훌륭한 뭐 유명한 사람이 될지 나는 모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내 부처님이 말씀하신 당신은 무엇을 살고 있는 그걸 갖고 이게 세상의 답이라고 왔으니까 난 저 친구한테 답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하고 같이 2년 가까이 다큐를 찍었어요. 지금 편집을 2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그 EBS에서는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제 편집이 그렇게 오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프랑스 국영 방송하고 이제 계약이 돼서 아마 이번 후반기쯤에 나오는데 저도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막 열심히 찍고 이래서 그 친구하고 다니면서 제가 이제 코로나를 걸린 상태에서 열흘 만에 3차를 받고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이제 거기 버클리 대학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하고 오면서 제가 면역력이 이제 떨어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설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몸무게가 하루에 500g, 300g에서 빠지면서 열흘 만에 제가 40kg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다시 30년 만에 이런 게 왔을까? 그럼 뭐지? 그래서 제가 한 군데에서 20 몇 년을 강의를 했고 또 다른 데서 20년을 했고 동국대학에서도 뭐 몇 개 대회 가서도 강의를 했는데 모든 이제 강의를 중간에 이제 접으면서 이 강의를 다 이제 제가 접게 됐을 때 이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세상과 소통을 할 것인가. 예,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흑백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시즌 1은 지금도 안 봤거든요. 근데 이제 막 이야기를 하면서 한식에 대해 잘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그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올라가 있고 또 장문화도 올라가 있는데 우리가 얼만큼 알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식재료 이런 것도 해서 그걸 좀 방송에서 많이 다뤄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스님 한식진흥 이상도 살고 그랬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흑백에 근데 사람들이 막 내가 섭외 왔다 소리도 안 했는데 나가면 안 된다고 막 저한테 막 그랬어요. 근데 실제 이제 섭외가 이제 왔을 때는 제가 말을 안 했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행주자 어묵동정이 다 수행인데 그러면 이제 나가겠다. 대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되니까 2번만 출연시키고 날 떠리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어떻게 하다가 6위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제가 이제 뭐 벼랑간의 연예인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깥에 외출을 잘 안 합니다, 제가. 초등학생들도 그걸 보고 있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모든 예능 프로는 다 지금 뭐 요새 이름을 많이 외우고 있어요. 뭐 아는 형님, 뭐 나디오 스타, 그 미운 오리새끼, 전지적 참견 전화가 오니까 지금 이제 손석희 씨 6%하고 이제 유퀴즈는 지금 계속 지금 이렇게 뒤로 밀어놓고 장은석 씨 프로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나가거든요. 광고도 한 10개가 넘게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도. 그냥 나는 예. 스님으로서의 수행으로서의 포교로 인해서 내가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내가 휩쓸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몸도 추슬러야겠고 너무 많이 먹으면 취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예 다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장황하게 왜 제가 사찰 음식을 수행자를 하게 됐는지.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시간이 짧아갖고 제가 이렇게 뭐 다 이야기를 못하고 사실은 막 이 음식을 통한 이 지혜를 여러분들한테 좀 주고 싶어요. 사실은. 예, 아까 내가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냐고 물었던 그 말씀은요. 프랑스의 유명한 비평가도 그런 말을 했어요. 네가 뭘 먹는지 말해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다 말해줄 수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 누가 한 건지 아세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열반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요. 부처님이 세상 사람들 상담받는 게 나와요. 그 상담의 내용 속에는 뭐 아이가 아파요, 말을 안 들어요, 공부를 안 해요. 이웃 간에 갈등이 있어요. 사업이 안 돼요. 이런 등등의 몸이 아프다 뭐 이런 게 많은데 일단 부처님이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줍니다. 듣고는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무슨 음식을 어떻게 먹고 사십니까? 그리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누구나 먹잖아. 동물도 먹고 식물도 먹고 다 우리는 먹고 살아. 세계 어떤 사람도 안 먹는 사람 없어요. 먹는다는 것은 있잖아요. 공통의 언어예요. 공통의 언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
행복의 조건은 뭐죠? 건강한 몸이 있어야 돼. 근데 몸만 건강하면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마음이 뭐죠? 편안해야 돼요. 또 마음이 편안하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려면 건강한 음식이 토대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음식이 건강하려면 음식이 어디서부터 왔죠? 자연에서부터 왔죠. 좋은 땅, 좋은 물, 좋은 공기 속에서 좋은 식재료가 자라고 그 좋은 식재료는 결국은 나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고 사냐는 거예요. 오관계 다 해보셨죠? 이 음식이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키워져서 왔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좋은 땅, 좋은 물, 좋은 공기 속에 그 생명들이 바로 나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게 법당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여기 뭐 탁자에 보면 여기 밑에 보면 오루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새도 있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다 있어요. 그죠? 아니 거룩한 부처님한테 법당에 부처님은 계시면 되잖아. 왜 이렇게 됐겠어요? 이 생명들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는 거를 뭐라 그러죠? 식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먹는 일이라 그래. 근데 절에는 뭐라 그러죠? 공양. 공양이라는 말은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나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나누냐? 내 몸하고 나누는 거예요. 먹으니까 뭐죠? 피도 되고 살도 되고 머리카락도 되잖아. 뼈도 되고. 내 몸과 나누는 거예요. 네. 내 몸의 물질과 음식의 물질이 합해져서 나를 만들어줘.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어머니가 우리 나이 때는 생일날 무슨 떡 해준 줄 아세요? 네? 수수팥떡. 수수팥떡 왜 먹고 왜 해주셨을까요? 아프지 말라고. 예, 맞아요. 아프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수수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이 있어. 그래서 뼈가 형성되는 10살 때까지 수수팥떡을 해주는 거예요. 뼈에 영양을 주기 위해서. 근데 나이가 먹으면 떡이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수수 갖고 조청을 가서 먹고 수수 갖고 꼬창을 담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꼬창을 지금 수수 꼬창을 담아 먹고 연세들이 계신 절에는 수수를 갖고 꼬창을 담아 먹어요. 근데 왜 동짓날 뭐 먹었어요? 팥죽 왜 먹었어요? 예? 애군을 하라. 뭐 귀신을 쫓는다. 나 그 귀신이 어딘지 나한테 데리고 와라 그랬어. 네.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몸 안에 냉기가 들 때 드신 죽이 팥죽이에요. 팥하고 찹쌀하고 생강하고 깨를 넣어서 죽을 끓여 드셨어요. 걔가 몸 안에 냉기를 빼주기 때문에. 근데 겨울이 추울 때 몸 안에 한기가 들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폐렴이 와갖고 돌아가시기 쉽잖아. 근데 팥죽을 먹으니까 몸 안에 어떻게 하지? 냉기가 나가버렸어. 그리고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뭐가 생겨?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을 먹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용어를 모르셨어. 그래서 그거를 액땜한다, 넘어지지 말라, 귀신 쫀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용어를 모른다고 해서 그 뼈를 만들어주고 냉기를 쫓아주기 위해서 수수팥떡을 먹고 팥죽을 먹은 지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옛날에 케이크 없어서 수수팥떡 먹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이렇게 음식은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형성해 주는 거예요. 이제 수수팥떡 열심히 드세요. 동짓날 팥죽 꼭 드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몸하고 나눠. 그 다음에 음식은 또 내 마음하고 나눠. 이게 수행식이에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손 들어봐. 경상도 고향인 사람. 없어? 경상도는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짜고 맵고.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성품이 어떻다 그래? 급하다고 이래. 화끈하다 이야기잖아. 충청도 손 들어봐. 예, 충청도. 충청도는 어떻게 먹어? 심심하고 덤덤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순해. 그래서 충청도 뭐라 그래? 양반이라고 하는 거야.
전라도는 산가들과 바다는 지리적 조건에 의해서 굉장히 음식 식재료가 풍부하니까 음식 솜씨가 좋아. 음식 인심이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많아서 예술인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각 지방에 좋아하는 음식에 따라서 그 지방의 성품을 이야기하듯이 우리도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품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하는 나라는 다 뭘 먹었어요? 육식을 먹어. 세계적인 지도자는 거의 다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우리 마음을 만들어준다. 이게 부처님이 하신 거. 그래서 불교에서는 스님들한테 육식과 뭘 절제하라 그랬어요? 파마늘을. 채식하고 틀려요. 채식은 건강하게 먹는 음식이지만 사찰 음식은 채식하고 틀려서 정신에 의비되는 건 안 되고 내가 필요할 때는 육식도 허용을 했어요. 그게 정육이야. 정육점이 불교에서 나온 이름이야. 깨끗한 고기라는 뜻이야. 성장 촉진에 향생제를 주면 먹을 수는 있지만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걔는 식육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식도 불교에서 나간 이름이에요. 음식을 먹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라. 근데 코스로 나오면 정식인 줄 알아.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음식은 이렇게 우리 마음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하고도 나눠. 영혼하고도. 그래서 사찰 음식은 우리의 몸과 수명과 건강과 지혜를 주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그 음식을 통해서 수행을 해서 지혜를 얻어서 한국의 팔만대장경도 만들고 석굴암 같은 문화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절에서 고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합격을 많이 했어요. 그게 좋은 터도 있지만 음식을 스님들이 수행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반야신경 아시죠? 요새 반야신경 많이 한대요. 이번에 수능 그 고득점한 친구가 자기 어떻게 공부했냐 그러니까 자기 공부하기 전에 반야신경 했다고 불자는 아닌데 일본에는 진작부터 공부할 때 반야신경을 외우면 공부 잘한다고 지혜의 신경이라 그래갖고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제 이게 뭐냐면 소리 수행인데 아기 오줌일 때 뭐라 그러죠? 시소리에 오줌을 쓰는 기운이 열려. 응가소리에 똥을 쓰는 기운이 열리듯이 소리 수행이라 그래 그거를. 그래서 우리 연불할 때 신묘장은 대단하게 해독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걔가 온몸에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젊어 보이잖아. 나도 어디 가서 71라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 예. 71예요, 올해. 네? 너무 어려 보인다고. 어디 가면 어른 대접을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예,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음식은 이렇게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놔둔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가족끼리 음식을 먹으면서 정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마음 아픈 아이들을 상담하면요. 문제야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어. 그러니까 문제 부모가 나빠서 문제 부모가 아니라 너무 바쁘니까 돈 벌어야 된다고 애들하고 밥을 같이 안 먹어. 엄마가 밥을 안 해줘. 아빠도 밥을 안 해줘. 엄마 아빠의 밥을 먹은 아이들은 절대 불효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음식을 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우리 고향의 음식이 있고 우리나라의 음식이 있어. 그래서 뭐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자연에서부터 온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물을 하나 먹었어. 근데 그 무는 어디서 자라죠? 땅에서. 그러면 좋은 땅, 좋은 물, 공기 속에서 얘가 자라. 그러니까 이 무 하나 속에 우주의 생명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했지? 농부가 가꿨어. 무가 나한테 오기까지는 자연의 생명이 함께 했고 농부가 함께 한 거예요. 그냥 무가 아니요. 그래서 이 무가 건강하려면 땅이 오염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돼요. 물이 나빠야 돼? 좋아야 돼? 좋아야 돼요. 물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땅이 아프면 무가 아프면서 그 아픈 물을 먹으면 내가 아픈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내가 기자한테 이야기했어요. 닭은요 13년을 산다는 거예요. 13년을. 근데 본래 닭은 옛날에 놓아서 키웠잖아. 엄마 아빠 하고 나리나리 개나리 입에다 다물고 하늘도 쳐다보고 꽃도 보고 놀러 다녔는데 사람들이 욕심내서 어디다 가둬놓고 키웠어요?
양계장에다가.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받잖아. 그러니까 면역력 떨어지니까 향생제를 줘야 되고 또 빨리빨리 키우니까 성장촉진제를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1년도 안 키우고 6개월 키워서 뭐 3개월 키운다 뭐 한 달 키운다 하는데 요새 열흘 만에 잡는다라고. 닭다리에다 주사 놔갖고 너무 닭다리를 좋아하니까. 근데 그 닭다리 주사 놔을 때 그 성장촉진제가 뭉쳐갖고 그걸 이제 먹었을 때 그게 성장촉진제가 막 이렇게 그게 막 금방 자라잖아요. 그게 대장에 가서 붙으면 혹이 생기면 대장암이 되고 팔이 크는 데 갔으면 팔이 크고 다리 큰 데는 다리가 커진다는 거예요. 저도 의사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저도 실제 그런 사람은 상담을 받아봤고요. 그러니까 닭이 자기 삶이 있는데 사람들이 욕심내서 닭의 삶을 뺏었잖아. 그러니까 닭이 와서 어떻게 했지? 우리의 삶을 뺏은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 불교가 이해하는 인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물도 땅도 맑고 건강해야 내가 행복하고 공기도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고 닭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불교의 공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연의 생명을 생각해서 그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임을 내 보잘것없는 밥그릇을 통해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사는 일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막 슬로프 외국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외국에 가서 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외국에 가서 행사해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런 강의를 합니다. 바로 공양의 의미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나와 다르지 않음을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채도 비누하우스 속에서 막 키우고 농약 줘갖고 향생제 줘갖고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경전 속에 나와. 계절에 대한 음식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았으니까 못 가르쳐서 안타까워 죽겠어. 저는 이런 강의를 1년을 커리큘럼을 짜서 1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30년에 죽음의 무토까지 갔을 때 부처님이 식생활 문화가 아니었으면 저는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음식을 할 줄 몰랐으면 전 죽었어요. 내가 할 줄 아니까 남이 해주면 내가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할 줄 아니까 안 먹은 거 다 버리고 그러고 먹은 거예요. 다행히 제가 효롱대가 후손이에요. 17대, 우리 아버지가 16대. 우리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수락관에 궁녀셨어. 근데 개화기 때 이제 나와서 결혼을 하시면서 사두를 맺은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나이가 많으셔서 일찍 돌아서 우리 아버지가 막내고 우리 외할머니는 이제 나이가 어리셔서 우리 어머니가 큰딸이에요. 얼마나 요리를 잘 가르쳐 보냈겠어요. 그리고 용두사 윤건능에 시제를 지내러 어릴 때 많이 해서 어릴 때부터 절에 가서 놀았죠. 그래서 그 외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시면서 친손자 외손자 많은데 꼭 집어서 나는 얘를 딛고 살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어릴 때부터 요리를 해주셨어요. 학교 갔다 오면 맨날 잘 차려갖고 막 해주니까 저는 다 그렇게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내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진짜 너무나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았더라고요.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어쨌든 내가 어릴 때 음식을 하지 않았으면 나는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음식을 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생명 존중을 우리가 함께 알아서 우리가 실천할 때만이 다 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슬로프에 가서도 그랬어요. 이미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이 땅물 바람 공기가 나랑 다르지 않음을 말씀하시면서 공양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땅에 농약을 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연의 생명은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자연의 생명을 우리가 쓸 때는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라 그랬냐. 수타니 파트너는 경전에 보면 꿀벌이 꽃에서 꿀을 따올 때 꽃을 해쳐요, 안 해쳐요? 안 해치죠. 그렇게 도움을 주면서 꽃에 도움을 주면서 꿀을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꿀벌만도 못하게 사는 거예요. 땅도 막 오염되게 만들고 공기도 오염되게 만들고 닭한테도 피해를 주고 소 돼지한테도 막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갖고 왔기 때문에 결국은 뭐죠? 우리가 죽는 거예요. 땅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그 계절에 맞춰서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막 너무 오염시키니까 결국은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린이들한테도 이런 강의를 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서 할 때 아이들을 불러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제가 무 요리를 이제 해주기로 했어요. 제가 물을 500원 주고 사왔어요. 이거 스님 500원 주고 사왔는데 이거 500원짜리 아니야. 그러니까 500원 주고 사왔다면요. 애들이 그래요. 그렇지. 500원 주고 사왔는데 500원짜리 내가 기분 나빠. 왜요? 얘가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니까. 애들이 다 말해요. 뭐 땅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 햇빛이 다 말해요. 내가 씨앗이 있어야 되는 아이를 봤는데 걔가 누구냐면 여기 조교에서 동자 스님들이 씨앗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틀리는 거야. 머리 깎은 이게 인연이 틀리는 거야. 아무도 씨앗 얘기를 안 하는데 동자 스님만 씨앗이요 그 소리를 하더라고. 예, 그렇지. 여기 다 있잖아. 그러니까 우주의 생명이 모두 들어. 누가 갖거니 농부가 어떻게 씨 뿌려 갖고 이렇게 뭐 포트에 갖고 이제 포트도 막 하는 다 알아 애들이. 예, 그러니까 농부 고맙대. 스님이 이거 어제 주고 시장 가서 사왔어. 스님도 고맙지? 선생님들이 이 음식 만드느냐고 만들었으니까 선생님도 고맙지. 네가 먹는 음식은 여기 자연의 생명과 농부의 수고량과 요리 만드는 수고량까지 해서 너한테 오는 것이란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무를 잘라서 아이들 입에 다 넣어줬어요. 먹으면서 무가 자랄 때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을 해봐라. 우리는 뜨거울 때 햇빛 봐야 안 봐요? 안 보잖아. 걔가 내 대신 햇빛을 받아서 비타민 T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가. 또 천둥번개 우리 싫어하잖아. 바깥에 못 나가잖아. 얘는 천둥번개를 가면서 자기 스스로 면역력을 키워줬어. 그래서 무를 먹으면서 무가 자랄 때 어떻게 하는가 해봐라. 쌀이 한 알이 자라려면 농부에서는 88번에 가서 팔이 두 개가 있어서 쌀밑자가 되잖아요. 뜨거운 태양도 겨누고 천둥번개도 겨누는데 쌀알을 우리가 꿀꺽 생길 수 없듯이 무도 마찬가지로 하더니 애들이 이제 무를 먹으면서 느낌을 이야기를 했더니 스님 무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래. 씹으니까 소리가 나잖아. 생문양. 바람 소리를 듣고 자랐잖아. 물이 있어요. 물 먹고 자랐잖아. 달아요. 햇빛 봐서 달지. 이렇게 아이들하고. 제가 무채를 썰어서 밀가루 좀 넣고 기다렸다가 전을 붙이라고 했어요. 어린아이하고 이제 해서 칼도 너가 썰어봐. 이 칼을 잘못하면 여기 무가 잘라지니 네 손도 비니까 한번 해봐라. 제가 칼질 해보라고 다 시켰어요. 근데 막 이제 서툴지만 이제 살살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9살 먹은 남자아이가 무전을 붙여서 접시에 담아 갖고 와서 스님 제가 이렇게 솜씨가 있는지 몰랐다는 거야. 지가 무전을 붙였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야. 가을무는 달아요 안 달아요? 달아요. 지가 잘해서 무전이 맛있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잘 붙여왔다. 근데 어른한테 올 때는 이렇게 접시에 달랑 갖고 오면 안 되고 쟁반을 받쳐 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갖고 왔어요. 제가 맛있게 먹어줬어요. 스님이 맛있게 먹어서 너무 고마운데 이제 설거지도 네가 해야지. 그래서 내가 이제 설거지 하라 했더니 신나가고 들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있다가 갔어요. 설거지하는 뒤에 가서 이제 막 칭찬을 해줬어요. 설거지 너무 잘한다. 설거지하는 거 칭찬해줘야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요리하는 애들이 대부분이 보면요. 음식 만드는 것만 좋아하지 미리 세팅하고 청소하고 요리 만드는 거 20%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닦고 씻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까지 80%예요. 사람들이 20%만 하려고 그래요. 이거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해줬어요. 걔는 평생 무전을 먹겠어 안 먹겠어 물을 먹지요. 제가 이제 무말랭이를 말려놨다가 물에 불려갖고 또 먹였어요. 너무 맛있다는 거야. 무말랭이가. 왜? 햇빛 봐서 그렇지. 이제 햇빛에 말린 걸 들고 왔어요. 너네도 집안만 있지 말고 햇빛에 가서 놀으면 그렇게 무처럼 달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남들한테 진짜 너 보니까 뭐 지금 맛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너가 좋잖아. 근데 네가 이렇게 어두운 데만 있으면 좀 차갑고 막 그렇게 하잖아. 막 이제 지네들 영어로 다 막 했어 이제. 제가 이제 두부 김밥을 싸줬어요. 근데 두부 김밥 뭐냐면 짠지를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스님 왜 노란 단무지는 왜 안 넣어줘요? 노란 단무지는 본래 긴 물을 뽑아서 시들시들해질 때 비타민 D가 햇빛에 많아지면 이제 그 무에다가 이제 이 무가 열이 많으니까 소금을 넣어도
잘못하면 상하니까 상하지 말라고 냉한 에너지와 약효가 가지고 있는 치자를 넣고 소금을 넣고 모자라는 영양을 해서 쌀기를 넣으면 얘가 쪼글쪼글 하면서 맛있는데 밖에다 파는 단무지는 사각사각한데 걔는 절대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데 스님이 그렇게 시들시들하면서 천연으로 만든 단무지가 없어서 오늘은 짠지를 넣어줬어 이렇게 했어요. 김밥을 먹고 자기는 하나를 더 싸야겠다는 거예요. 왜 딴 사람 하나 싸는데 왜 네가 하나를 더 싸야 되는지 설명을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산대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싶대요. 제가 그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들한테 공포를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드려야 되니까 우리 친구가 하나 더 싸고 싶다니까 칭찬해 주자, 박수 쳐주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하고 무 하나지만 그 아이들이 이 무가 자랄 때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한테 누가 물었어요.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제가 어린이 청소년 아이들을 음식을 갖고 지도하듯이 제가 어릴 때 진작 불교를 만났더라면 더 일찍 출가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어릴 때 할머니한테 음식을 배워서 먹었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연장해서 살듯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제가 그래서 지금 바깥에 모든 바깥에 행사 다 하지만 불교 일은 해주자. 그래서 불교 TV, 불교 방송도 어제 가갖고 두 편 찍고 이렇게 하고 이제 처음이지만 또 조기사 청년들이 날 불러서 제가 시간을 쪼개서 오늘 와서 이제 또 오늘 오전에 기자 와서 또 인터뷰 해주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바로 공양의 의미는 불교의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의 존중을 봐서 거기에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랬다는 거죠. 제가 이제 나눈절로에 제가 이제 가서 했더니 그것도 누가 또 궁금해 하더라고요. 제가 나눈절로에 뭐 가르쳐 준지 아세요? 그 감자전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감자전을 썰어갖고 소금 좀 넣어갖고 아무것도 넣지 부치라니까 애들이 아니 밀가루 안 넣어요? 부침가루 안 넣어요? 노말가루 안 넣어 이래요. 아니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소금 넣고 감자를 하는데 감자 전에 소금만 넣고 부치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근데 걔는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서 얘가 거의 밑에가 다 익어서 엉겨 붙을 때까지 안 기다리고 뒤집으면 얘가 다 흩어져 버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제 반쯤 익었을 때 뒤집잖아요. 그럼 가생이가 삐죽삐죽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주걱으로 얘를 이렇게 살살살 해주면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걔가 또 흩어져요. 그래서 내가 나눈 전라에 온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그냥 겉에 보이는 모습만 보지 마라. 돈이 얼마 있고 인물이 잘생기고 직장에 뭐가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기다려주고 바라봐주고 하면서 저 사람이 진심을 무엇인가 보고 나랑 맞는가를 봐야지 내가 선입감을 갖고 겉모습만 보지 마라. 그래서 감자전을 부치면서 이렇게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듯이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이제 엄마하고 이제 그렇게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를 뒤집었는데 감자가 사방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짜증내듯이 감자전이 이렇게 그랬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늦었어. 다시 감자를 합해봐. 그래서 합해갖고 다시 또 기다려라. 엄마가 화가 풀어줄 때지 내 마음에 화가 삭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했을 때 예쁜 모양으로 됐을 때 엄마한테 말을 걸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짧은 시간이라 제가 많은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또 다른 기회에 또 만나면 이야기했지만 공양이라는 의미는 뭐라 그랬죠? 나눔이다. 뭐하고 나눈다? 몸과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뭐하고 나눠? 마음하고 나누고 또 뭐하고 나눠? 영혼하고 나눈다. 그 다음에 가족 간에 나누고 친구하고도 나누고 또 나라마다 나누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자연의 생명하고 나눈다. 저는 이제 양평에 산꼭대기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밭에 농사를 좀 줘요. 저는 물을 안 줘요. 제 직원은요, 견디는 놈만 키운다. 네, 물을 안 줘요. 그랬더니 배추가 요만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김치를 담아 놓으면요, 3년 동안 무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질기긴 한데 굉장히 달고 아주 독특한 맛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입에 맛있는 음식을 찾는 게 아니고 내 몸의 음식을 찾아요. 왜? 죽음의 문턱까지 가봤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 있어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만 해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만 해주면 안 되고, 그 아이가 좋아하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면서 몸에 좋은 음식을 해줘야 된다. 아이가 좋아한다고, 그 사람이 좋아한다고 나쁜 음식을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음식이 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진짜 약을 먹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었는가. 제가 흑백에 이제 나가기 전에도 이유가 있었지만, 제가 끝나고 나중에 1대1 대결을 할 때 거의 40명의 흑백이 모였어요. 처음으로 모인 거예요. 그 전에는 서로 뭐 백은 백끼리 흑은 흑끼리 이제 하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할 시간도 없어요. 예,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나이 좀 있는 여자 셰프가 저한테 합장 인사하면서,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인생에 힘들 때 스님을 만나갖고 자기가 이렇게 요리사라서 너무 긍지를 느꼈다는 거야. 자기는 옛날에 음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까만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강의를 듣고는 진짜 뭘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식재료에 감사를 했는가? 이 농사진 농부한테 감사했는가? 자연의 생명한테 감사했는가? 너무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땅에서 어떤 물을 키워서 어떻게 농부가 어떤 긍지를 갖고 해왔는가, 이거를 해와서 이제 식재료를 해서 먹을 사람한테 진짜 약이 되는 마음으로 음식을 했더니 온 손님들이 너무 행복해 하면서 자기가 최고의 자리까지 지금 올라가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요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기가 장사를 하면 돈이 남아야 되고, 또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할 때는 이익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또 갈등적인 게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장 힘들 때 자기가 스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한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요리를 배웠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 뭐 윤준하고 옥동실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서로 이제 세 사람이 저한테 이제 같이 하자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명이 나오면 하고 세 명이 나오면 두 명이 이상 나오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막 이제 옥동실 그 사람도 자기도 스님한테 강의를 듣고 충격받아갖고 미국에다가 장독대를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채식 요리를 하겠다고. 그래서 꼭 이번에 스님한테 가르침을 배우고 싶으니까 저랑 하자고 윤준모도 막, 그래서 제가 머리 짧은 사람끼리 합시다. 내가 막 할 말이 없잖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젊은 그 사람들이 교수님 뭐예요? 쌤 뭐예요? 막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네들 여기 계신 분들 선지 스님한테 강의를 한 번씩 다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내가 흑백에 나온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소수인들이 일주일에 몇 병씩 강의를 했지만 소수인들이 강의를 듣고 마음이 바뀌듯이 내가 흑백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나는 이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진짜 내가 먹는 음식이 약인지, 남한테 내가 약을 줬는지, 자연의 생명에 감사를 했는지, 내가 먹는 음식이 내가 좋은 음식 식재료를 먹으면 땅도 살고 물도 살고 농부도 살 수 있어. 근데 내가 제철이 아닌 음식을 사 먹으면 내 몸도 힘들지만 지구온난화도 만들고 땅도 오염되고, 또 나쁜 음식은 뭐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쁜 마음도 생기잖아요. 음식이 우리 성품을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사찰 음식이말로 우리가 가장 희망적인 우리 대안점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건 확신을 하고요. 앞으로 세계 사람들이 사찰 음식을 더 찾으면 찾았지 사라지진 않습니다. 왜? 지금 세계 사람들은 지구 기후 온난화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이 바르공양의 정신은
이거는 뭐 불교니까 지키고 한국 사람이니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외국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다 먹잖아요. 다 종교 틀린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당신들은 땅이 더럽혀도 괜찮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했지만 이 우주의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의 생명을 지켜주는 일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지켜야 될 우주론적인 도덕률입니다. 종교, 불교를 다 넘치고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종하라 소리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슬로프 갔을 때 제가 가서 그 강의를 해서 그 다음서부터는 거기 천주교 기도 노아의 방주 막 이름 쓰고 막 그래요. 스님들 오라 그래갖고 스님들하고 부처님까지 제가 모시고 갔잖아요. 부처님까지 모시고 와서 행사를 한 거예요. 그때 가서. 예. 그래서 이제 해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음식에 김장 올라갔잖아요. 김치가 아니고 김장입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음식 자체가 사람들한테 문화적으로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 몸에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네스코 올라갔지만 여러분들 김치 얼마나 먹고 있어요? 김치 담글 때 몇 가지나 담글 수 있어요? 이거 지켜야 돼요. 그리고 장문화가 올라갔지만 우리가 장인에서 얼마나 아냐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금 사찰 음식을 이제 유네스코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 돼. 이제 유네스코 스님 때문에 빨리 될 수도 있겠어요. 막 외국에 온 셰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이제 위상이 올라가서 그랬다고 이야기해서 그러면 저도 감사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김장 문화 그 다음에 장이 올라갔지만 우리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스님들이 장독들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장독들을 지키고 계시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불자님 청년들이 이런 걸 좀 배워서 내가 요리사 아니어도 돼요. 음식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이 바로 공양을 통해서 공양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왜 거룩한 법당에 부처님만 계시지 않고 저렇게 다양한 생명의 존재들을 했습니까? 우리 우주 안에 두 종류의 생명이 살고 있잖아요. 아픔을 일으키는 생명체. 유종의 생명은 뭐냐면 있을 유자예요. 느낌을 안다. 우리 사람, 동물, 어패류 이런 것들은 유종의 생명이라 그러고, 예, 무정의 생명은 아픔을 느끼지 않은 생명체. 식물, 아프다고 소리 안 하잖아. 그 다음에 땅, 물, 바람, 공기들이 무정인데 이 유정과 무정을 합한 생명을 합해서 뭐라 그래요? 무리중자를 쳐서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들이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유마가사가 유마경에 했잖아요. 어느 날 아프다고 공포를 했지. 스님들을 부처님 제자를 가리켰는데 아프다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그랬어. 아니 생사를 초월해 우리 유마거사 스승님께서 왜 아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유가 있다 물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누가 가서 물을 거냐? 감히 못 물어. 그래서 제비뽑기에. 그래서 누가 걸렸냐? 문수보살이 걸렸어. 그래서 문수보살이 유마거사한테 묻죠. 거사시오, 유마거사시오. 당신은 생사를 초월한 경지에 올라가는데 왜 아프다 하십니까?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그 말을 했어요. 중생이 아파서 내가 아프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중생이 아파서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생이 땅이 아파서 내가 아프고 동물이 아파서 내가 아프고 식물이 아파서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이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 꿀보리 꽃에서 꿀을 따올 때 꽃을 해치지 않고 하고, 그 다음에 사문이라는 경전에 뭐 약 건너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뭐라냐면 한자가 먹는 음식도 약이고 일반 사람이 먹는 음식도 약이라는 말을 해놓으셨습니다. 지금 먹는 음식이 나한테 약인가를 살피셔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30년을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다시 음식을 통해서 살아났고, 그래서 음식 수행자가 됐고, 이제 앞으로의 제 남은 인생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어쨌든 제가 많이 진짜 또 30년 만에 했어요. 근데요, 제가 그 아프면서 우리 이제 부모님이 엄청 엄하시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존심을 제가 딱 받았더라고요. 제가
방송을 30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뭐 사업하자, 식당 내자, 뭐 김치 팔자 이런 얘기 수도 없이 왔잖아요. 저는 한 번 낸 적이 없어요. 지금도요, 선재 스님 만두 팔고요, 쿠팡에서. 제 거 아니에요. 예. 표고버섯, 막 이런 거 팔고요. 지금 막 그러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단에다 이야기했어요. 이거 만두 종단에서 팔던 건데, 어떻게 내가 한 것처럼, 흑백에 사찰 만두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이거 종단에서 막아주라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제가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모님한테 그런 거를 제가 안 했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라도 여법하게 음식 수행자를 지켜줘야겠다. 내가 근본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장 1호 받을 때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한테 명장을 주면서 부처님의 당시의 식생활 문화를 저는 경전을 근거해서 항상 강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옛날 스님들이 말씀하신 식생활 문화를 강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퓨전도 만들고 그냥 채식으로 돌아가니까 나보고 그거를 잘 지켰던 것을 그대로 지켜달라. 이러면서 저한테 명장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도 본질과 근본을 어긋트리면 안 돼요. 그건 항상 살아있어요. 부처님의 말씀이 30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지켜주고 지금까지도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도 항상 인정받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 물 한 방울 해도 수억의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했을 때 과학자들이 부처님 엉터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현대 과학이 발달할수록 뭐죠? 작은 물 속에도 수억의 생명이 살고 있다고 과학이 증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갔더니요, 유명한 과학자가요, 하이클래스에서 불교를 몰라면 하이클래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그냥 경전에 있는 거를 근거로 해서 그거를 연구하면 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이미 다 수학자고 과학자고 물리학자고 세상에 다 통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식문화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거 틀림없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이제 근본을 이렇게 지키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유마거세가 그랬듯이 세상에 모든 생명이 나와 다르지 않을 우리는 알아가야 되고, 부처님이 그리고 사분율에 보면 약이라는 말로 표현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식재료는 금강명 채수완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제병품이라는 게 나와. 병을 제하는 표현이다. 계절에 따라서 음식을 취해서 먹으면 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계절식을 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어쨌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렇게 또 이렇게 소금으로도 하고 또 다른 또 특강으로 해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이제 제가 어린이 청소년들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청년의 시절을 지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제가 이제 막 그렇게 돼서 부모님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매달 천도절을 하고 매달 방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점점점 제가 사람이 많아지면서 경제적으로도 조금 했고, 그 다음에 대기자가 5000명이 넘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침마당에 나갔더니 2000명이 되더니 그 다음에 나갔더니 5000명이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4대강이 터지면서 막 뉴스가 터지면서 방생하는 자리에 갔더니 막 포크레인으로 파헤쳐갖고 막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들이 막 그 모래사장에 막 포덕포덕 뛰어갖고 죽고 있는 거예요. 방생을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방생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서 몇백 명의 사람이 열 몇 명이 되고 아예 폐각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내 인생은 의사가 1년도 분이 안 남았을 때 내 인생 끝난 거예요. 그 나머지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보시하고 또 방생하고 천도제한 복으로 살았어. 그랬더니 이제 강의를 해주던 곳에서 우리 이거 생활비 힘들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할 수 없어 이제 누가 또 방생을 하죠. 방생을 하고 다시 이제 기도를 하니까
30명이 되고 이쪽으로 30명이 돼서 인수인계를 하고 제가 그만둔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뭐 강자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뭐 독립운동화 독립유전도 안 받고 열심히 남한테 베풀고 이제 저도 뭐 부모님이 뭐 유산을 주셨지만 또 그게 돈이 생기면 또 형제간에도 그렇잖아요. 제가 하나도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제가 재판을 할 수 없어서. 그렇지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돈을 다 버려도 내 목숨값보다는 싸다. 제가 돈을 버리고 목숨을 얻었어요. 돈을 갖고 목숨을 살 수 없지만 돈을 갖고 공덕을 지니까 내가 살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보시를 하고 열심히 방생도 하고 천도제도 열심히 하고 기도의 힘으로다가 제가 30년을 덤으로 살았는데 지금 또 나머지는 제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 나이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사는 날까지 열심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나눔을 할 생각을 하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백노라가 됐지만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조해야 돼요. 막 광고도 막 찍고 돈도 좀 벌고 막 이렇게 해서 제 노는 다른 겁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키우는 일에 제 노를 저을 것입니다. 네. 제 배에 같이 타서 같이 노를 저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